예, 이 주제 말 그대로입니다. 석 달 가까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아놓고 있던 조국 전 장관. 이제 수사는 종착역이라서 언제 조 전 장관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을지가 관심이죠. 그런데 부인 정경심 교수가 연일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검찰 조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최근 들어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다가 오늘도 사유서 내고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제 본인 이제 진료 건강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검찰 그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기 전에도 사실은 중간 아프다고 이제 좀 조서를 미룬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있을 때보다 건강이 사실 조금이라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건강 문제로 조사가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검찰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무조건 피의자가 잘못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건강 문제 있으면 좀 조사를 조금 미룰 수는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검찰도 정경심 교수의 그런 조사에 대한 태도나 임하는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을 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로 11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는 정경심 교수 조사 다 하고 기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주제로 얘기한 것처럼 이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그렇게 바로 늦어질 수밖에 없고 정 교수가 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속적 부심은 안 할 거고 같고요. 구속적 부심 했으면 진작해야죠.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사실은 피의자 상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11일 날 구속기간 만료 그 전에 아마 했어야 되게 아직까지는 열흘 한 일주일 정도 남긴 했는데 예. 구속적 부심 대부분 신청할 때 보면 구속되고 나서 며칠 가지 않아서 이제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꽤 좀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 검찰은 아무래도 조사람으로서 추가할 것들이 많을 거고 시간이 갈수록 구속적 부심하기에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불리해지죠. 그러니 제가 봤을 땐 구속적 부심 타이밍을 놓쳤고 몸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기소된 이후에 보석을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구속적 부심 타이밍은 저는 이미 놓친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예. 조금 좀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가 좀 지체되면 될수록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11일 날 정경심 교수 기소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을 꼭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급해하기보다는 저는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타이밍에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일 전에 무조건 정경심 교수 기소하기 전에 무조건 조국 전 장관 소환해서 어떻게든지 결과를 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급하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소환하기 전에 예.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좀 다지기를 하고 나서 저는 소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과거에 수차례나 검찰 수사에 대해 우리 가족은 물론 본인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는 일체 말씀드릴 수 없으면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수사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도 분명히 검찰이든 조 전 장관께도 에게도 미칠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장경심 평론가님.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는 소환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주중에 소환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태현 변호사 말해준 것처럼 굳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이전에 소환과 조사를 마무리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발부의 사유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되기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수사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저는 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조국 전 장관 측에 대한 계좌 내역과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계속해서 영장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워낙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잘 안 나오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 정도 사건에서 계좌 내역에 대한 영장이 안 나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통해서 계좌에 대해서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를 하고 난 다음 그러한 증거 확보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 보니까 지금 뇌물죄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쉽지 않아서 조 전 장관을 뭐 불구속 기소하든 뭐 구속 수사를 하든 별도의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뇌물이에요, 뇌물. 공직자윤리법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뇌물죄죠. 왜냐하면 보시면 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인데 웅동학원은 사실은 뭐 등기이사로 재직되긴 했지만 저거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서 그리고 채용비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웅동학원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결국 사모펀드하고 입시비리예요. 증거인멸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심 교수 구속될 때 11가지 혐의 중에서 일부 언론에서 4-5개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그 다음에 증거 뭐 위조 교사,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저기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그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이거 좀 검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없어서 저희도 좀 약간의 추정을 견딜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경심 교수 영장에서 나왔을 때 이 중에서 몇 개는 조국 전 장관과 남편하고 공범일 수가 있겠네라고 했던 것들 거기서 검찰의 끝을 정리를 했을 것 같으면 이미 소환 조사했을 겁니다. 더 조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거든요, 그건. 추가 조사. 그런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소환 조사를 좀 미루고 그리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돼도 계속 청구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그 뇌물죄 문제 이 부분을 저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뇌물죄라는 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혐의는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지 기소해서 유죄 나올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예.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상한 조사를 조금 늦추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경심 교수와 몇 가지 혐의 공범 상태에서 끝나면 영장 못 칩니다. 왜냐하면 부부인데다가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그렇게 주범이고 그중에서 몇 개만 공범 형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혐의가 작은 남편을 부인이 구속되는 상태에서 같이 영장 치기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장 못 친다고 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추정되고는 뇌물죄 부분 이 부분을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 남편, 뭐 아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영장 치죠. 왜? 뇌물은 별도의 범죄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나왔던 혐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형 비리니까요. 별도 혐의보다는 뇌물죄 집중할 것이다. 이현정의 네. 소환이 임박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망과 배경들이 나와서 조 전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 대면 조사를 받으면 간부와 티타임하는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신분 호칭이 좀 달라지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 이거 자체가 이제 처음에 논란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의 수사 방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공개 소환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비공개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공개로 한다 하고, 우리가 역대 이제 대통령들의 수사를 보면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부장검사가 와서 이제 자신의 방에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검사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들이 이제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통령들은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그 검사가 호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래도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우상 그렇게 해줘 왔어요. 그동안 역대 수사를 보면. 근데 과연 조국 전 장관은 무슨 이름으로 부를까? 뭐 조국 교수님이라고 부를까? 조국 전 장관이라고 부를까? 아마 이제 내부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뭐 수사에서 전 장관이라 이야기하는 거하고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현재 내부에서는 그럼 조국 씨라고 이야기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당 검사가 편한 게 따라서 이제 뭐 호칭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 노출은 부인의 변수. 이 주 정리를 하기 전에
짧게 이건 얘기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김상희 평론가. 네네. 요즘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앞에 네. 조국 수호대가 등장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지지자분들이 뭐 하루에 7명에서 9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줄을 짜가지고 이제 취재진들을 이렇게 뭐 좀 약간 방해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막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 이제 과도한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너무 집요하게 일가족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정적인 건데요. 그런 부분도 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헌법에서 보정하는 뭐 사생활 침해 이런 거는 경범죄나 굉장히 작게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범죄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도 뭐 지속적인 괴롭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공적인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뭐 거기 가셔가지고 기자들한테 너무 과도한 것만 부탁을 해서 좀 이렇게 제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속보 한번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도 조국 전 장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봅니다.